오전 11시로 결정이 됐는데 네. 어떻게 전망하세요, 의원님은? 뭐 저는 용인될 거라고 계속 얘기했는데요. 인용이 될 거다? 네. 예. 뭐 법적으로 충분하기도 하지만 변호인단들이 그렇게 헌재를 모욕하고 기분 나쁘게 만들었는데 설마 예. 기각하겠어요. 그래요? 인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시네요. 네. 아무튼 그 헌재가 어떤 선고를 내리든지 간에 지금 뭐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고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문제는 그 승복 여부도 이제 상당한 관심사인데. 네. 승복 안 할 것 같은데요. 양쪽 다 많은 분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좀 혼란스럽겠죠. 그렇지만 네. 오래 가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네. 곧 대선판이 벌어지니까. 예. 아니 이제 인용된다면. 네. 그렇지만 기각되면 혼란상이 굉장히 길게 가죠. 내년 12월까지 시끄럽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현재는 그런 정치적 판단도 어느 정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근데 만약에 인용이 된다고 지금 의원님이 전망이 현실화된다면 지금 탄핵 반대를 외치는 사람들의 주장이라든지 그 행동이 상당히 갈수록 세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못 갈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글쎄요, 이제 날이 따뜻해지니까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런데 하여간 또 선거판으로 관심이 다 쏠리면은 그렇게 오래 못 갈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뭐 이제 이틀 남았는데요. 뭐 그 섣부른 그 예단보다는 일단 지켜보는 게 순리에 맞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이 얘기를 좀 한번 해보죠.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가 탈당을 선언을 하고 오늘 탈당계를 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언론은 이 김종인 전 대표를 향해서 전이맨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이니까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이런 뜻이죠. 뭐 그렇지만은 굉장히 의미 있게 다니셨죠. 그래요? 네, 그냥 뭐 할 일 없이 떠돌아다니신 분은 아니고. 별명이 되게 적합하다고 보세요? 뭐 재밌기는 하지만은 글쎄 어쨌든 전이맨들은 운동선수 중에서도 굉장히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전이맨인데. 그렇죠. 다른 데서는 또 받아주니까. 그렇죠. 모셔가기도 하고. 예. 근데 이제 지난번에는 총선 때 새누리당 그 당시 경제민주화를 내걸어서 승리하는 데 황상의 역할을 했고. 그랬죠. 또 그 다음 지난 작년 총선 때는 민주당에서 비대위를 맡으면서 상당히 승리하는 데 역할을 했는데 이제 옛날로 치면은 춘추전국 시대로 치면은 이제 세객이죠, 세객. 이제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어려운 단어인데요. 세객이 뭐예요? 유세가라 그러기도 하고 경세가라 그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이제 서로 모셔가기도 하고 또 자기가 찾아가기도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로 이제 제후가 되겠죠. 네. 제후한테 다스린 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했던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제 제자 백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 두 분 다 팽당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박근혜 전 그 당시 대표한테 팽당했고 문재인 전 대표한테도 결국 팽당했는데 제가 김종인 씨 민주당 입당할 때 결국 팽당할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아니 직접 얘기하셨어요? 아니요, 방송에서 얘기했어요. 방송에서? 예. 그러면 예언대로 된 겁니까? 본인 뭐 반반이겠죠. 또 본인 의지도 있고. 네. 알겠습니다. 궁금한 건 자, 김종인 전 대표가 이제 당을 떠나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느냐 이거잖아요. 네. 의원님은 어떻게 파악하세요? 저는 별 의미를 안 두기 때문에 뭐 파악을 꼭 해야 되나 싶은데요. 또 이 특유의 직설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의미를 안 두세요? 아니, 그러니까 여의도 정치하고 이 민심의 정치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김종인 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모양인데 국민들은 잘 몰라요. 어떤 분인지.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그만한 힘과 권위가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대선판을 흔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가깝고 제가 좋아하는 분인데 아주 현실적으로 얘기를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을 듣던 그 불현듯 떠오른 생각이 김종인 탈당이라고 하는 이 현상 자체가 오히려 김종인 전 대표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다. 힘이 없음을. 이렇게 아니죠. 읽을 수 있나요? 이제 의미는 개인적으로 볼 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탈당을 하면은 의원직을 상실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큰 이제 희생을 본인은 감수하고 이제 나오는 건데 이제 연세도 꽤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인생에서 마지막 부분을 한번 자기 소신대로 신년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의지가 있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바로 그 점인데 그 정치판을 짜고 움직일 수 있는 힘.
네. 이 과연 김종인 전 대표에게 있느냐 이 문제 아니겠어요? 죄송하지만 없는 것 같아요. 없다? 지금 예. 그분 힘으로 움직인다면야 뭐 지금 여태까지 이렇게 이제 어느 판이 어느 정도 제가 이제 굳어졌다고 얘기했잖아요. 6대 4라고 네. 일관되게 계속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굳어진 판을 흔들기에는 네. 본인의 권위나 힘이 미약하다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 그래요. 자, 어제 저희가 국민의당의 이상돈 의원하고 인터뷰를 해서 바로 이 문제를 여쭤봤더니 네.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을 아우르는 이른바 반문연대 이걸 구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반문연대의 어떤 대표 주자 후보로 본인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 다른 사람이 손학규 전 의장일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점쳤는데. 또 손학규 전 의장 나오네요. 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른정당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지 그 일이 될까요? 또 네. 국민의당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지 그 일이 될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현실적이라는 거죠. 그게? 국민의당에서 그거를 야 우리 이렇게 해보자라고 얘기하면 네 맞습니다라고 쭈르르 따라갈 그런 힘이 없다는 거죠. 예. 권위도 없고 또 바른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예를 들면 정병국 대표가 야 우리 뭐 그렇게 하자 그런다고 네. 의원들이 그렇게 하겠어요. 예. 집도 양 뭐 유승민 남경필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그림은 그럴듯하게 그려지지만 네. 이제 현실성이 굉장히 미약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일종의 정치권에서 기사를 위한 기사입니다. 이런 것들이. 일종의 소설입니까? 소설이라기보다도 억지로 이제 기사거리가 없으니까 기사거리를 만드는 거죠. 아니 근데 김종인 전 대표 본인이 예. 무엇인가의 어떤 그 아주 그러니까 그림을 요즘 빅픽처란 말이 유행하던데 빅픽처를 갖고 있는 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빅픽처는 갖고 있는데 네. 그 갖고 있는 분이 빅이 아니라는 거죠. 죄송하지만. 네. 이 방송 들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정말 지금 개인적으로 죄송한 얘기죠. 저를 굉장히 아껴주시는 분인데. 네, 그래요? 네. 아니, 근데 지금 이제 어제 이상돈 의원의 얘기 조금만 더 이어가겠습니다. 무슨 네. 이야기냐면, 그러니까 당 전체를 못 움직이겠지만 대선 후보가 그 결정이 되면 후보 간 단일화를 통한 네. 어떤 이런 경로. 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그거가 무슨 빅텐트입니까? 이제 단일화 해가지고 한번.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인 어떤 술수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오히려 그건 술수다? 예, 뭐 아닌데 그런데 좋습니다. 예. 그래도 그것 자체도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네. 그렇게 한들 지금 굳혀져 있는 구도에서 별 힘을 발휘하지 못할 거다 이거죠. 그렇게 한들. 자, 예.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봅시다. 예. 자, 이제 안철수 대표가 이제 후보가 됐어요. 또 남경필 후보가 됐어요. 네. 단일화를 했습니다. 네. 얼마나 나올까요? 아, 그 득표력이? 예, 이제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표하고 1대1로 붙이면은 역시 차이가 많이 벌어질 거라 이거죠. 네. 근데 김종인 전 대표는 일관되게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탄핵 심판 선고가 이루어지면 요동을 칠 것이다. 판이 바뀔 것이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뭐 그거야 이제 뭐 며칠 있으면 금방 알겠지만은 예. 다 희망사항들이죠. 그러니까 너무나 판이 없이 흘러가니까 네. 또 본인들의 입지들이 전부 다 이제 없어지니까 예. 그런 희망들을 하는 거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설령 김종인 전 대표가 그런 그림을 그린다 하더라도 그거는 별로 위력이 없을 것이다. 네. 한마디로 이렇게 또 정리를 하시네요. 예, 뭐 죄송합니다. 근데 아무튼 근데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예사롭지 않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국민의당 안에서의 경선룰 싸움이거든요. 네. 지금 손학규 전 의장 측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 반영은 절대 안 된다. 100% 현장 투표로 가야 된다. 네. 안 받아들이면 경선 참여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뭐 뻔한 거 아닙니까? 결국 안철수 후보가 이기겠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후보가 좀 양보를 해야죠. 아, 그래요? 예, 원래 이기는 후보가 이제 표를 조금씩 주는 겁니다. 판을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예. 또 과거에 이명박 박근혜 경선 때도 엄청나게 룰 갖고 싸웠거든요. 예. 이명박 후보가 세 번의 양보를 합니다. 양보라는 건 표를 주는 겁니다. 아, 요만큼 줄 테니까 나가지 마라. 요만큼 줄 테니까 나가지 마라.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좀 양보를 해서 네. 끌고 가서 이제 그래도 좀 흥행을 만들어내야죠. 그래요? 또 네. 그렇게 귀착이 될 거라고 보세요? 그렇게 안 되면 안철수 후보도 자기가 손해죠. 본인이 손해다? 네. 흥행이 안 되기 때문에? 네. 너무 이제 옹졸하다 이런 얘기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 김종인 전 대표가 그리는 그 큰 구상 이거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별로 크지가 않다라고 하는 게 정두환 전 의원의 아주 그 한말로 그러니까 가름하는 게 바로 이 내용인데 그러면 김종인 전 대표는 그 후에 그러면
퇴장하는 겁니까? 뭐 또 등장할 이제 기회가 있겠어요. 근데 뭐 본인으로서는 어쨌든 자기의 신념과 소신을 네. 자기가 이제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한다는 그 자세나 그 의지는 굉장히 저는 존경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요즘 이제 사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또 우리 그 의원님은 전직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으시기도 했었고 여쭤볼 거 많은데 이거저거 다 빼고 이 사드 문제가 만약에 지금 계속 쟁점화 된다면 이게 대선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 예를 들어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걸 상당히 경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 같은 경우는 북풍 공작 아니냐 이렇게까지 좀 규정을 했단 말이죠.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여러 가지 뭐 그동안의 문제도 많았고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갑작스럽게 결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을 설득시키지도 못하고 또 이제 중국에 대해서 북한 핵 위기 위협을 좀 저지해달라. 그럼 우리가 사드를 들어올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기울여달라. 이제 그걸 줄기차게 요청하면서 그 과정에서 사드를 들어갔으면 이렇게 일이 꼬이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갑작스러운 결정을 해서 이제 꼬였는데 어려워졌는데 이미 이제 들어왔잖아요. 기정사실화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를 얘기를 해야지 지나간 얘기를 할 필요 없고 그렇다고 해서 북풍이라고 하는 건 너무 비약인 것 같고 또 비약이다? 북풍을 해가지고 최근 10년 뭐 15년 내 선거에서 뭐 영향을 발휘한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북풍이라는 게 선거판에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치고요. 그 어쨌든 이제는 기정사실화 시켜서 어떻게 중국을 설득시키고 또 우리가 이제 그 중국의 여러 가지 위협에 대해서 잘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느냐 인내를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야 될 때 아닙니까? 근데 이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 지금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 그러니까 이 기조로 이제 대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드 문제에 대해서. 근데 이제 다른 쪽에서는 아니 뭐 지금 그 유력한 대선 주자가 그런 식으로 태도를 보이면 어떡하라는 얘기냐. 다른 문제는 안보 문제인데. 그거는 정말 대선 후보로서 좀 정말 굉장히 잘못된 면이라고 지적을 하고 싶어요. 문재인 전 대표 스탠스가? 그렇게 모호하게 한다는 것은 좀 비겁한 거죠. 그러면 이 자체가 대선용 아닙니까? 문재인 전 대표가 공격하기 위한? 어쨌든 사드가 이제 기정사실화 됐고 이렇기 때문에 또 이 문제가 대선판에 또 별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크게 영향을 안 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고요. 이미 다 반영이 된 거죠, 뭐. 현재. 이거 사드 문제까지 반영이 됐다고 보세요? 이미 지금 민심에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 추이에 이미 이게 다 녹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 정두환 전 의원께서는 일관되게 6대4의 구도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그렇죠. 오늘의 결론도 이렇게 이제 좀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두환의 직설이었는데요. 오늘은 여기서 가름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